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해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에도 서민 할인 제도가 있다고 하고 은행에도 서민 금융 상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는 서민이고 누구는 중산층이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예,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한번 화제가 되었었죠. 저도 기억이 있는데 백과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해요. 벼슬 없이 특권 없이 사는 일반 보통 사람들 이렇게 돼 있대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소득 기준으로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수준으로 쫙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 가진 사람의 소득의 50% 밑과 여기 가진 사람의 소득의 위로 50%의 사람들, 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놓고 하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불리려면 월 소득이 3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통계에서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하면 32평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으면서 월 500만 원 소득이 있고 승용차는 2000cc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소득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높은 수준 아니겠어요, 그죠? 과연 이 사람들은 서민일까? 중산층은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때는 서민이고 또 자기가 수혜를 받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997년 이후에 많은 중산층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997년 이후에 반토막씩 났거든요. 4%, 2%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없고 중산층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80%의 국민 대부분은 나는 서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극복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었건 어떤 형태의 소득 증대 방법이 되었건 소득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기준을 돈에 두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바깥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이 잠잠했던 러시아의 의혹 관련설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요? 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도의 핵심은 작년 6월 9일입니다. 뉴욕에 있었던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사위이자 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시너 및 트럼프 캠프 핵심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와 깊은 커넥션이 있는 러시아 변호사인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라는 사람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6월 9일 이 만남이 있었던 날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변호사는 그 트럼프 캠프에 자신이 당시 이제 우위를 지키고 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이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만남을 중간에서 주선해준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러시아 가수입니다. 에민 아갈라로프라는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의 부친은 러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자고 2013년 트럼프가 개최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협찬하면서 이제 트럼프와 인연이 이제 생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또 어제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만남이 있기 직전에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러시아 정부가 당신의 아버지를 도우려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정보, 그 정보가 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뭘 도운다는 거예요? 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몇몇 사람들이 민주당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였다고 지금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선거 자금 대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힐러리 캠프와 러시아가 관련이 있다. 결국은 뭐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주장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 경우는 이 내용을 나중에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신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러한 어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왜 하필 이 보도가 어떤 휘발성을 갖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만남의 시기와 만남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지위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어떤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결탁이 있었던 주장됐던 어떤 일들은 주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인 12월경에 어떤 있는 것들이 보통 주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만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 등 어떤 정부 관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선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보도는 선거가 있기 12월보다 6개월 앞선 6월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와 어떤 트럼프 캠프와의 관계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정부 관계 사람이 아닌 어떤 변호사지만 민간인 신분의 사람과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접촉면이 훨씬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크고 깊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을 날 수 있는 어떤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판도라 상자 같은 건데 트럼프 쪽 반응하고 러시아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일단 러시아는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린 대통령궁의 대변인은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주니어도 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만남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정보를 드리려 했을 뿐이다. 더 이상의 것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받은 정보가 구체성이 없고 정보가 모호해서 그냥 무시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번에 얼마 전에 코미 FBI 국장 건도 있었고 조금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그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근데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언론에 흘렸다라고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형국을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본질 흐리기 아니냐라는 어떤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러한 정보를 코미가 언론에 흘렸다면서 이것은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다가 이제 불명확한 이유로 해임을 당했죠. 그래서 얼마 전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관련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특검이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 진행 사항만 좀 짧게 설명 주시죠. 말씀 주시죠. 예,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현재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주변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비해서 이제 변호사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변호사는 연방검사 출신인 타이코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6월 말에 직접 둘이 만나서 영입 관련 어떤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변호사도 접촉을 했지만 퇴짜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이상 기후로 좀 어렵죠, 그죠? 가뭄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나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전국에 어떤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물론 뭐 장마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국과 미국, 유럽 쪽은 이제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요. 중국은 땅이 크기도 하지만 물론 남부 지역은 굉장한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북부 지역은 굉장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부지방은 지난달 22일부터 집중폭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후난성 등에서는 지금까지 8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만 1,200만 명이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중국의 북부 지역은 매우 지금 덥고 고온경보가 내려질 정도인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경우에는 섭씨 48도까지 기온이 치솟았고 내이멍구 허베이성 이런 지역도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또 치솟았다고 합니다. 올 가을쯤 돼서 이 세계 곡물 가격이 출렁거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예, 정치 길게 토크바 시간입니다. 6081번님 문자 주셨고요. 6932번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793번님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 문자 주셨고요. 5010번님, 0415번님도 다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다는 분도 이해하신다는 것보다도 의미가 다른 의미로 들린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꾸짖는 분도 계시고 각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여쭤봐야 될 거는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해석들이 정치적 해석이 지금 날 좀 봐줘 나도 당에 있어요라고 하는 제스처다. 자기 정치하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아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쭉 자기 소신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했고 할 거 해온 분이다. 뭐 소신 정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속내와 겉내가 있습니까? 오랜만에 오신 박상빈 오랜만에 오신 박상빈 교수님부터 기회를 좀 먼저 드리죠. 드리겠습니다. 정면승부 매너가 좋아서 아주 처음부터 감동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아시는 분들은 추미애 대표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시킨 대로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과거에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그렇죠. 당내 중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꿈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뭐 누구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럴 뿐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소신이에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정치냐. 추미애 대표의 아픈 대목이 뭐냐면은 당내 주류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주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또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데 주류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주류가 비판하고 있는 상대를 앞장서서 공세를 퍼붓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을 집중 난타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주류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참에 더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논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집권당 대표의 존재감도 드러나는. 그러니까는 명분과 신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 맞습니까? 네, 뭐 저도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 자체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이 많죠. 저도 그게 동의하는데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국민의당 반응이 저는 그 확실하게 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당 죽이기다.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호남 놓고 줄다리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확실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네.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에서 또 뿐만 아니라 예. 어쨌든 존재감을 없애놓겠다. 예. 뭐 그런 지금 차원의 어떤 그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예. 민주당의 어떤 그 원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길게 봐서는 네. 그야말로 국민의당이 백기투항을 한다면 예.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추미애 대표의 굉장한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을 입당하든 국민의당이 와야든 날 전제로 해서 개별 입당을 하든 아니면 정말 모두가 백기투항을 하든 네. 뭐 그런 쪽만 갈 수 있다면 그게 추미애 대표의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될 텐데 네.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감이 만만치는 않고요. 네. 앞으로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네. 이제 오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했지 않습니까? 네. 그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 박지원, 안철수 현 대표 사람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네.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쯤에서 네. 꼬리 자르기든 무슨 자르기든 할지 그렇게만 되면 국민의당이 또 추미애 대표 생각처럼 완전히 와야 되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에서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또 실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재밌는 지점입니다. 네. 박상병 교수님이 보시기에 방금 노준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꿈이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정 1. 추미애 대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류에 들어가야 된다. 그 주류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추미애의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가는 것이다. 그거를 당으로부터 추임받고자 한다. 가정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당내에서 주류로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명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국민의당에서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이거를 집권당 대표가 그냥 구기만 한다? 근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 싸우는 것은 추미애 급에 안 맞아요. 적어도 박지원, 안철수 정도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쪽에 끌어올리려고 얘기하니까 이거 딱히 마땅치가 않아요. 예. 미필적 고의? 그거 괜찮네. 쏘아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충수라고 봐요. 이거 선거 못하면 오히려 예. 국민의당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고 정부한테 오히려 부담이 돼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류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추미애 대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투항한다? 그렇게 봤다 보면 너무도 좀 순수한 오판인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예. 추미애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과하지 않고 계속 나가느냐. 예. 딱 이유가 있는 거죠. 사과하는 순간에 대표직 물러나야 됩니다. 예. 그거는 최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분이 있는데 내가 왜 사과와? 예. 내가 왜 사퇴하라고? 천만의 말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청와대가 나서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면서 네. 대신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하면서 네. 무엇인가 승부수를 가지고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국정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충수일 것이다. 자충수다. 노준일 교수님께는 추정 2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미애 대표의 어떤 자기의 주류로 들어가서 서울시장 선거에 공천을 노린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권력에 대한 지향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인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그런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추 대표가 연이어 국민당 때리기에 나선 것은 반한 행보가 아니라 쓰리 쿠션 반문 행보다. 여기서 반한이라는 반안철수고요. 반문이라는 반문재인 행보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은 현 시점에 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결과적으로 추 대표가 앞장서서 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비꼰 내용인데요. 그죠? 글쎄 일단 존재감 그야말로 자신이 어떤 지난번부터 청와대 비서진 있던 구성에서부터 네. 사실은 자신의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건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반문 행보로 가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뭐 반대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냐, 그건 조금 더 지나치게 나간 거라고 봅니다. 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이 70% 80%를 넘는 대통령과 반척지는 그런 행보로 가지는 않겠죠. 네. 이것이 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돌출 행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 전두환 대통령이 예방한다고 그러다가 예. 그만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따지고 보면 이것이 뭐 깊이 생각했던 전략적 고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 그 고려 그 생각을 했다면 네. 지금 추경안이 걱정스러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뭐 일단 그 발언을 자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걸 이어가고 그렇죠. 있단 말입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 뭐 국회의장이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니까 네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그것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뭐 방해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의중을 자꾸 좀 드러내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려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예. 이 쓰리쿠션 얘기한 것은 예. 추미애 대표를 사실상 굉장히 그 저평가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은 집권당 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자, 한번 봐보시죠. 예. 추미애 대표가 먼저 국민의당을 툭 때립니다. 예. 그거 때린 공이 악보락 세니까 예. 추경까지 가요. 예. 이제 투 쿠션 된 겁니다. 그죠? 예. 추경 때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프겠지? 쓰리 쿠션이에요. 예. 뭘 넣었죠? 예. 이러면은 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난타를 때립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사실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대표의 이 방법을 아주 수준 이하의 방법으로 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4부에 이어서 정치길의 토크오버 두 분 전문가 교수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균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길의 토크오버 진행하고 있습니다.